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예제랑은 이제 조금 다른 예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평면상의 좌표축에 평행한 n개의 직사각형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받은 후에 그것들을 면적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 하나의 직사각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x축, 이걸 y축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직사각형들이 좌표축에 평행하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너비, 그 다음에 높이, 이것만 주어지면 이제 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정의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왼쪽 위쪽 꼭지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그냥 습관적으로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y좌표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수학에서 일반적인 관습인데 보통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여기서 습관적으로 이 왼쪽 위쪽 꼭지점이라는 말은 이렇게 y축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y 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쪽 꼭지점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각형의 네 꼭지점 중에서 x 좌표와 y 좌표가 각각 최소인 꼭지점을 제가 왼쪽 위쪽 꼭지점이라고 부른 건데 이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쪽 꼭지점의 좌표와 사각형의 높이, 너비가 주어지면 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정의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입력 파일의 형식은 이렇게 각각 하나의 사각형당 4개의 정수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맨 앞에 2개가 이 왼쪽 위쪽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그 다음이 너비고, 그 다음이 높이고, 그러니까 이 너비가 2이고, 높이가 4가 되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2, 5 이렇게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사각형들을 입력으로 받은 후에 이 사각형들을 면적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얘기거리가 될 만큼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지금 우리의 주제는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참조 변수의 개념에 이제 좀 능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제들을 이제 몇 가지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기하학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제 기하학적인 데이터들의 경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이런 도형이나 뭐 이런 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단위는 물론 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점이라는 것은 평면상의 하나의 점이라는 것은 그 점의 x 좌표와 y 좌표라는 두 개의 우리는 그냥 좌표들은 다 정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든 좌표나 너비나 높이는 다 그냥 정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점을 정의하는 두 개의 좌표, 즉 x 좌표와 y 좌표는 항상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점을 정의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데이터의 이제 가장 뭐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저 평면상에서 하나의 점을 정의하는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에 그냥 포인트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이 클래스 이름을 myPoint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자바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일종의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우리가 이제 자바 API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클래스 포인트 같은 것은 이미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myPoint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이 myPoint 클래스를 앞으로 조금씩 수정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이름을 myPoint1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myPoint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그러면 이 myPoint1 클래스는 이제 평면상에 하나의 점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니까 두 개의 데이터 멤버를 가져야 되겠죠. x와 뭐 사실은 이제 평면상의 점이니까 좌표를 실수로 하는 게 이제 좀 더 맞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기하학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냥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좌표들은 다 정수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xy라는 두 개의 좌표를 가지는 myPoint1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점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이제 이런 사각형들을, 여러 개의 사각형들을, 그러니까 직사각형들을 다루는 거니까 이 하나의 직사각형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도 역시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그 클래스의 이름을 myRectangle1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의 사각형은 이 왼쪽 위쪽 꼭지점이라는 이제 하나의 점과 그리고 너비와 높이라는 이제 두 개의 정수값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이 myRectangle1 클래스는 하나의 점,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myPoint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왼쪽 위쪽이니까 제가 이름을 LU, 그러니까 left upper를 줄여서 LU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각형은 왼쪽 위쪽 꼭지점과, 그런데 그 꼭지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이니까 myPoint1 타입의 변수 LU와, 그 다음에 이제 너비와 높이는 그냥 정수 값이니까 width 너비고 height 높이, 이렇게 네 개의 데이터 멤버를 가지도록 이렇게 이제 myRectangle1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myPoint1과 myRectangle1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작성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myPoint1 클래스와 그리고 myRectangle1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직사각형들을 입력받은 후에 면적에 대해서 정렬을 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코드 왜 코드 05가 됐죠? 코드 04가 없는데 제가 뭔가 숫자를 하나 건너뛰었나요? 코드 05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프로그램은 입력을 받는데, 입력은 그냥 데이터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똑같은 데이터, 이거를 키보드로 이렇게 매번 타이핑하는 건 너무 지겨우니까 그냥 데이터 파일을 똑같이 작은 데이터 파일을 하나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data.tx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두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냥 이 data.txt 파일로부터 이렇게 지금 사각형이 5개죠. 5개의 사각형을 순서대로 읽은 후에 면적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사각형들을 입력을 받아서 물론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에 관한 정보를 저장할 자료 구조 변수를 만드는 게 처음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변수를 이렇게 메인 함수 안에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이 메인 함수의 외부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에 나중에 이제 정렬하는 함수도 만들고 그럴 텐데, 이 메인 함수 안에 그 변수를 정의를 하면 또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클래스 멤버로,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멤버는 static, 일단 스태틱이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개의 사각형에 관한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니까, 사각형이 여러 개니까 일단은
my rectangle들의 my rectangle 1들의 배열 이름을 rect 이렇게 rectangles 해서 rect 이렇게 지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읽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 사각형의 개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0이라고 하고 사각형을 하나 읽을 때마다 n 값을 증가시켜서 n이 사각형의 개수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이 잠깐 이제 언급하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어떤 함수 내부가 아닌 함수 외부에 선언되는 변수들은 전부 스태틱 멤버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이렇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만 제가 얼버무려서 얘기를 하고 계속 이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든 다른 클래스들 뭐 myRectangle이나 myPoint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멤버도 우리가 스태틱으로 선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myRectangle 클래스 다른 클래스들 예를 들면 여기 클래스 item이나 클래스 person1이나 이런 클래스들 안에 있는 멤버들은 다 스태틱이 아닌데 이렇게 메인 함수가 포함된 요 코드 어쩌고 하는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들만 우리가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는가. 그 정확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2.3절에서 다룰 생각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지금 모르더라도 적어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클래스들 안에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메인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은 다 스태틱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rect라는 배열이 이제 사각형들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파일 data.txt이라는 이 데이터 파일로부터 사각형에 관한 정보들을 읽어와야 되니까 데이터 파일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항상 스캐너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스캐너 in equal new 스캐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을 때는 new 파일 하고 우리는 그냥 데이터 파일의 이름은 data.txt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source에서 organize import를 하면 왜냐하면 이제 여기 파일이라든가 스캐너 같은 걸 쓰기 위해서는 java.io.file, java.io.scanner 같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include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게 이제 import 문이고 import 하는 건 항상 이 source에서 organize import로 대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인 것은 이미 이제 이것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스캐너를 닫아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data.txt 파일 data.txt라는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할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o data file 정도의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system.exit 1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data.txt 데이터 파일을 읽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파일을 보면 한 줄에 이렇게 정수가 4개씩 그러니까 4개의 정수가 하나의 사각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t x는 in 정수를 읽는 거니까 next int죠. next int 이렇게 그래서 정수 4개를 연속해서 읽으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사각형이 됩니다.
첫 번째 읽은 정수는 왼쪽 위쪽 꼭 지점의 x좌표고, 그 다음은 y좌표, 그 다음은 사각형의 너비, 그 다음은 높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읽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이 이제 rect n이 되겠죠. 그래서 rect n 점 x는 x가 되고 rect n 점 y는 y가 되고 rect n 점 width는 w가 되고 rect n 점 height는 height가 되고, 그러고 나면 사각형을 하나 읽었으니까 이제 n 값이 1 증가되겠죠. rect n, rect n에 그냥 x 좌표가 아니라 왼쪽 위쪽 꼭 지점의 x 좌표죠. 깜빡했네요. 왼쪽 위쪽 꼭 지점의 x 좌표, y 좌표, 이렇게. 그러니까 rect n이라는 게 지금 my rectangle 1이고 그 안에 첫 번째 데이터 멤버가 왼쪽 위쪽 꼭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rect n.lu이고, 그럼 rect n.lu는 그 자체가 하나의 my point이니까 그 my point 안에 다시 x 좌표, y 좌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여기서 읽은 x고,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장황하게 쓴 거고, 이 자리에 그냥 우리가 요걸 x로 읽어서 x를 또 여기 저장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뭐 그냥 똑같은 이야기겠죠. 일단 읽은 다음에 그걸 또 저장하고 하는 거나, 그냥 스캐너가 읽어주는 값을 바로 저장을 하는 거나 뭐 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읽었으니까, 물론 맨 처음에는 n이 0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 처음 읽은 사각형은 rect 0에 저장이 되고 n 값이 1 증가되어서 두 번째 읽은 사각형은 rect 1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각형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오늘. 이게 파일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읽는 거니까 has next가 true인 동안에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들여쓰기가 깨질 때는 source 밑에 correct indentation 이렇게. 자, 이제 제대로 됐죠. has next라는 것은 이제 이 스캐너에게 파일 끝에 도달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 끝에 도달할 때까지 4개의 정수를 읽어서 각각을 n번째 사각형의 왼쪽 위쪽 꼭 지점에 x좌표, y좌표, 너비, 그리고 이것은 물론 height, 높이.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는 작업이 완료됐는데, 자, 과연 제대로 됐을까요? 제대로 됐을까요? 자, 물론 이제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챘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제 코딩을 하면서 함정을 파죠. 분명히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잠시 이 동영상을 중단하고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서 여러분 힘으로 한번 그러니까 이 코드가 아무 오류 없이 실행이 되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데, 자, 뭐가 잘못됐죠? 이미 이제 너무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서 좀 식상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선은 첫 번째로 잘못된 건 이 rect라는 배열이죠. 그러니까 자바에서 배열은 절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배열이 만들어지지 않죠. 지금 이 rect라는 것은 그냥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참조 변수일 뿐이고 실제 배열은 따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건 이렇게 rect equal new my rectangle 1에 뭐 최대 100개라면 100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는 항상 배열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new 명령어로 이렇게 지정된 크기의 배열을 생성하는 두 가지를 해야 되고,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미 너무 여러 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문장은 여기에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바에서 배열의 이름을 선언해 줬다고 해서 배열이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new 명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그냥 저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 없이 될까요? 다시 해볼까요? 여전히 안 되죠.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지금 여기에서도 하고 있죠. 지금 이 rect n, 그러니까 이 my rectangle 타입의 배열의 n번째 칸이라는 것은 이 배열의 각 칸은 my rectangle 1 타입이죠. 그런데 my rectangle 1이라는 게 primitive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rect 1 자체도 참조 변수인 거죠. 우리가 참조 변수는 그냥 my rect 1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변수인 거지, 그 안에 직접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rect n은 역시 new my rectangle 1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my rectangle 1 객체를, 자, 이미 똑같은 얘기니까 지금 my rectangle 1 객체를 new 명령어로 생성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x좌표, y좌표, 너비 width 같은 것을 저장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을까요? 이제 다 했을까요?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전히 아직도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뭐가 또 잘못됐을까요? 자, 이 my rectangle 1 클래스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lu라는 데이터 멤버는 myPoint1 타입의 변수입니다. 그러면 myPoint1이라는 게 역시 primitive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lu도 참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lu가 가리킬 myPoint1 객체를 만들지 않고서 바로 lu.x, lu.y를 액세스할 수 없겠죠. 그래서 1.lu에도 new myPoint1 객체를 만들어서 lu가 이 myPoint1 객체를 참조하도록 해준 다음에야 우리가 lu.x나 lu.y에 어떤 값을 쓸 수 있습니다. width나 height는 그 자체가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width나 height는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즉 primitive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width와 height 자체에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되겠죠. 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즉 아무 오류도 발생하지 않으면 다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제지만 이렇게 제 경험에 의하면 자바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요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실수를 세 번 했죠. 이 배열을 new로 생성하는 거, 요 my rectangle를 new로 생성하는 거, 요 안에 있는 my point를 new로 생성하는 거, 이 세 개를 다 실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정렬을 하는 건데, 버블 소트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렬을 하고, 정렬이 다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n개의 사각형이 있으니까 이 n개의 사각형들 system.out. rect i.lu.x, 좀 멋은 없지만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출력을 하도록 .lu.y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또 한 칸 띄우고 rect i.width 또 한 칸 띄우고 rect i.height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고 많은 걸로 하고 이제 이 버블소트 함수만 만들겠습니다. 버블소트는 for int i는 n-1에서 0보다 큰 동안 i를 감소시켜 가면서 j는 0에서 j가 i보다 작은 동안 j를 증가시켜 가면서 if 여기서는 이제 j번째 사각형이 j 플러스 1번째 사각형보다 더 면적이 크다. 면적이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j번째 사각형의 면적은 뭐죠? 이렇게 할까요? 물론 이제 j번째 사각형의 면적은 rect j번째 사각형의 width 곱하기 rect j번째 사각형의 높이 하면 j번째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public int calc area 이렇게 하고 my rectangle 1 타입의 rectangle r을 받아서 r.width 곱하기 r.height 이렇게 어떤 사각형의 면적을 public static 면적을 매개 변수로 사각형 하나를 받아서 그 자신의 면적을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호출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작성을 해보죠. calc area rect j 이렇게 하면 j번째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j번째 사각형의 면적이 calc area rect j 플러스 1번째 사각형의 면적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j번째 사각형과 j 플러스 1번째 사각형을 스왑 시켜주면 되니까 my rectangle 1 tmp는 rect j번째 사각형을 일단 참조하도록 해두고 j번째 사각형을 참조하는 자리에 rect j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rect j 플러스 1은 tmp 이렇게 하면 두 사각형이 스왑 되겠죠. 그래서 뭐 다 했네요. 우리가 버블소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 수업에서 워낙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버블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일을 우리가 calc area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고 사각형 두 개를 스왑 시킬 때 실제로는 그 my rectangle 객체의 어떤 값을 바꾼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지금 rect라는 배열에 이게 j 플러스 1이면 얘가 지금 my rectangle 객체를 하나 가리키고 있고 얘도 객체를 학생들한테 가끔 이런 경우에 이제 정렬을 하라고 하면 뭔가 이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width 이제 height 이런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 값을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전혀 불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배열상에서 이 두 객체의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가 지금은 얘를 가리키는데 얘를 가리키도록 만들고 얘가 얘를 가리키도록 만드는 걸로 충분하죠. 이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요 얘만 놓고 보면 뭐 요 안에 있는 값, 요 객체 안에 있는 값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수 4개밖에 안 되니까 뭐 요 값을 이렇게 서로 바꾸어 주는 거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이 자바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덩치가 큰 객체들을 다루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 주소만 2개 이렇게 스왑하면 될 일을 이 객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스왑하는 것은 이제 전혀 말이 안 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버블 소트를 완료했는데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248이고 78, 56이고 이건 66 뭐 이러니까 지금 면적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잘 됐죠. 자, 그래서 요 얘는 이제 사실은 요 얘의 목적은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객체, 참조 변수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고, 특히 이제 요 2문장, 이 코드에서 이 2문장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예제를 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